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9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미남의 호남뉴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미남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주목해볼 호남뉴스 중에는 첫 번째를 요소수 관련을 가져오셨습니다. 예, 먼저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네. 예, 전북에 좋은 뉴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북이요? 예, 예. 그래요? 예, 하나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유치했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주 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전북 특별법이 전북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북 도민들께는 굉장히 큰 행사고 큰 일이라 대신 전북지사와 도민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전북 특별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뭐 이번에 이제 전북 개정안을 통해서 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특별자치도법을 수반해서 대응하는 법입니다. 네. 우리도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다음 뉴스.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익산의 임채두 기자에 따르면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재고가 내년 2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보도 내용인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들을 좀 선정하는 동기가 있는데요. 오늘도 소개할 뉴스를 총 7개 정도를 선정했는데요. 조금 전 언급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재고가 내년 2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내용하고 또 전남 공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는데요.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아, 맞아요. 예, 이어서 선거구 획정 결과가 강주 전남 지역 18개 지역구가 모두 유지되는데요. 반면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는 공중분해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비수도권 중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 감축으로 10석 붕괴 가능성에 대한 충격을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강주 지역에서는 어음 부도율이 전국 평균 30배에 육박해서 강주 경제가 위기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또 강주 사립유치원 17곳에 성면이 노출됐는데요. 또 전북 지역에서는 독감 백신 예방 접종 가격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전북 도민들 불만을 좀 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영암군에서 기능성 항암사를 올해 첫 생산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국내 정치와 방역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7가지 뉴스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7가지를 다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소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도 요소수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요소수 때문에 요소수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또 이것 때문에 많이 화물차 운전자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런 게 좀 걱정이죠.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도 거기서 상심이 큰데요. 2년 전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호남 유일 요소수 생산업체인 전북 익산의 아톤산업 김경원 부사장은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상황을 설명하고 2년 전과 같은 품귀 현상을 우려했는데요. 차량용 요소수가 내년 1월 말까지도 못 버틸 것 같다는데요. 그보다 더 부족한 산업용은 내년 1월 초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게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로 산업 현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안에는 또 대란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트남산 요소 200톤을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요. 현재 확보한 재고로는 내년 2월을 넘기기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벌써 요소수를 대량 구매하는 개인 고객도 있다는데요. 아직 일반인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2년 전 대란의 재현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부사장은 정부는 몇 달 후에 수급 한계에 봉착할 요소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찾아달라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뉴스는 서로 간에 재고도 이제 재고도 확보가 돼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사재기를 하면 시장이 붕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합뉴스 발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어제 오늘자 나오는 다른 언론에서도 보면 요소수 문제를 다룬 좀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국가가 좀 심도 있게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그때도 겪어봤지만 요소수가 그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저희도 당시에 들었고 네. 거의 대부분이 뭐 중국에서 온다고 했었으니까. 예, 중국에서 한 뭐 원재료를 한 90% 이상을 뭐 수출하고 수입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요소수가 또 한 번 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MBC 유민호 기자에 따르면 전남 공서 올 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는데요. 네.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3일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AI로 최종 확인됐고요. 농장에서 기르던 5만 2천여 마리는 절차에 따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올해 겨울 들어 야생재료가 아닌 닭과 오리를 키우는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해당 농장은 철새 도래지인 공만 주변에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농장 출입 차량을 통해서 유입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했고요. 반경 10km 이내에 소독을 실시하고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정부도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 가금류 농장의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했고요. 방역 취역 농장 430여 곳에 오늘이죠. 11일까지 일제히 정밀검사를 진행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네, 겨울이 되면 꼭 한 번씩 오는 AI인데 이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예, 다음은 강주 매일신문의 김재정 기자에 따르면 강주 전남 지역에 18개 지역구가 있는데요. 여기가 모두 유지가 되는데 영암, 무안, 신안만 공중 분해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내년 22대 총선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5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했는데요. 선거구 획정 결과가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서울, 전북에서 각 1석이 줄었고요. 또 인천, 경기에서는 각 1석이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강주의 경우를 보면 기존 8개 선거구 그대로 획정됐는데 반면에 전남은 또 일부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통합됐고요. 분구된 선거구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가부를 각각 순천을로 구분하고요.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로 쪼개졌는데요. 기존 2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분구돼서 1석이 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달리 무안, 영암, 신안 선거구는 아직 사라질 위기에 아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네. 획정하는 무안을 기존 나준, 화순과 묶어서 나주, 화순, 무안 선거구로 하고요. 영암을 기존 해남, 완도, 진도 합해서 해남, 영암, 안도, 진도 선거구를 했고요. 신안을 기존 목포와 통합해서 목포, 신안으로 각각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선거구 획정위에서는 정당, 지역,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즉각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판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전북 지역의 반응을 좀 봤습니다. 네. 전북 지역은 반발이 더 심한데요. 전북일보 김민정 기자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이 감축돼서 10석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충격이라는 보도를 내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을 정읍, 순창, 고창, 부안과 남원, 진안, 무주, 장수, 또 김제와 안주, 임실 3곳으로 재조정했는데요.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가 다른 지역 시도에도 적지 않은데 왜 전북만을 표적 삼아 의석수를 감소시켰는지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네. 또 전북 정치권이 국회 정개특위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10석 사수의 배수진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표출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거는 국회의장에게 이제 제출이 된 상태고 예, 그러죠.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확정이고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왜 저희가 전북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우리 내부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서부권과 동부권 사이에서의 아주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뉴스입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오승용 대표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건 그냥 제출안에 불과하고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될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추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이 농어촌 지역이 속해 있는 지방이 이런 경우에 좀 피해를 좀 보게 됐다 해서 좀 나름대로 좀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구수로 이렇게 해버리면 취약한 쪽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인구 절벽에 있는 농어촌이니까 그러다 보면 수도권으로만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결정이 되는 거를 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요? 다음은 강주 매일신문 양시원 기자에 따르면요. 2기의 강주 경제에 대해 보도 있는데요. 비도율이 전국 평균 30배에 육박한다는 내용입니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지역별 부도율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 10월 강주 부도율은 앞선 9월 4.66%보다 1.81%포인트 증가한 6.47%로 전국 최고치를 찍었다는데요. 강주 부도율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부도율의 29.4배에 달했다는데요. 반면에 강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또 부도율은 안정선을 보다 해서 상반된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도율은 9월 대유니아 계열사에 잇따른 기업 해생 절차에 따른 후폭풍으로 분리되는데요. 당시 강주 지역 협력업체 피해 규모는 1차 협력체에만 133개사 436억 원 상당으로 집계되는데요. 또 빚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도 급증세인데요. 부채는 늘었지만 갚을 여력은 오히려 퇴보했고요. 고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 증가는 또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대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업 대출 연체율은 강주가 0.61%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달 강주의 중소기업 경기 전망도 코로나19 발생 직후를 제외하면 최저치를 찍었다는데요.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에 비해 중소기업의 파산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상황으로 지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좀 지역 경제를 좀 돌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도율이 광주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뭐 아마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다들 내년을 너무 걱정하고 계시니까 이 뉴스에는 또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다음입니다. 전남 메일의 최한준 기자에 따르면 강주 사립유치원 17곳에 성면이 노출됐다는 보도 내용인데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과 강주 환경운동연합은 강주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성면 관리 현황을 보면 전체 136개원 중 성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인데요. 성면에 노출돼서 건강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성면 면적은 8,865제곱미터로 1,878명의 원아들이 성면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성면 제거 지원 예산이 없어서 유치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도한 내용인데요. 특히 4인형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들이 공공재료서 역할을 게을리하고 있다는데요. 법인 전환에도 협조가 안 돼서 성면 제거 예산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성면 이거는 이거를 처음에 건설할 단계에서 들어갔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규제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학교는 많이 좀 개선이 됐죠. 개선이 돼서 했는데 유치원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는 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체크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지자체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시민단체 관련 기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긴장된 뉴스만 가져오셨어요. 또 다음에는 좋은 뉴스, 즐거운고 행복한 뉴스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또 그래요. 독감 백신 예방접종 가격이 들쑥날쑥이라고. 그렇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김양석 기자에 따르면 독감 백신 예방접종 가격이 병원마다 달라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싼 가격을 주고 백신 접종을 한 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4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전주시 A 병원의 GC플루 백신 접종 가격은 26,000원인데요. B 병원은 4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 전주시 덕진구 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독감 예방접종 진료비는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또 전주시 보건소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백신이 들어오는 단계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에서도 이익을 얼마나 남길지 결정하는 것에 가격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건소에서는 하는 그 중요한 말이 국가 예방 접종만 관여할 수 있어서 개인 병원 백신 접종 가격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 근데 개인 병원은 개인 병원은 영역 바뀌기 때문에 좀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백신인데 가격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원들끼리도 병원에서 가격 책정하는 금액에 따라 들쑥날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백신인데? 예, 같은 백신인데 의원들마다 가격이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거 최대 많게는 뭐 2배 이상 차이 나는 2배요? 있고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도 뭐 70플루 같은 경우는 26,000원인데 B병원은 4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요즘에 또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설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예, 마지막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황태정 기자에 따르면 영암군은 올해 기능성 항암쌀 176톤을 첫 수확했고요. 그렇다고 6일 발표했는데요. 일반 쌀보다 항암 효과가 있는 파이토케미컬 수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많아서 소비도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쌀의 성분 검사를 11월에 실시했는데요. 생산량 90%가 넘는 양에서 항암 기능성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는데요. 그래서 영암군은 내년 예산에 1억 5천만 원의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고요. 국내 재배 면적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쌀 생산량을 확대해서 농가 소득도 높이겠다는 보도 내용인데요. 기능성 쌀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대량 생산이었지만 지금은 농가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해서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 같은 거 오늘자죠. 오늘자에 보면 그 농가에서 좀 불만이 20% 가격 하락했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울상이다는 이야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좀 많이 판매 확대되고 농가 수익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쌀값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 뉴스 정리하면서 드셨던 생각은 어떤 건가요?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1351번 기사님께서 오늘 그 종교방송만 들으셨는데요. 오늘부터 월요일 아침에는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겠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오늘 비도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국회의원을 뽑는 정선이 있는데요. 요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서민 경제가 팍팍이 돼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무관심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시도에서도 민생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희망과 기쁨을 주는 반가운 뉴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호남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